우리나라의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행복 100세 인생 설계 자산 설계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리스크가 뭐냐? 자기가 돈이 노후 자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한들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해 신용불량돼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 안 도와주고 못 빼깁니다. 그거 도와주고 쪽방 살거든요. 이걸 자녀 리스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캥거루. 지금 우리나라에 캥거루가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재작년에 어디서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캥거루가 48만 5천 명이 있대요. 근데 캥거루가 이 말 들으면 열받는데요. 왜?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지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끝이 없잖아요. 일본에서는 또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르는데, 요거 무지개 어려운 단어인데 봉준호 감독 때문에 이게 유행해졌잖아요.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이네요.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 안 하고 부모한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랍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직업 있는 놈은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놈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 신고 안 하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키퍼스,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 그러니까 몇 억 있어봤자 이 자녀 리스크에 걸려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 퍼붓는 나라가 없거든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그 난리인데 미국 등록금이 훨씬 비싸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지놈들이 융자바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그런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성공해서 서울의 사장 발령받아 왔다는 재미교포 얘기했죠. 그분은요, 어느 스카이 대학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나가 비행기표를 보내줘가지고 유학을 갔대요. 한 학기가 지나가지고 그때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400만 원 고이서가 나왔대요. 누나가 의사 부인이고 부자랍니다. 당연히 누나가 주겠지. 고지서를 누나한테 갖다 줬대요. 근데 누나가 완전히 미국화된 사람이 돼가지고 자기를 빤히 바라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그러더래요. 놀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네가 알아서 해. 냉정하게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코피 터지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융자 받고 그래 졸업했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누나가 그 등록금을 척척 주었으면요, 자기 오늘처럼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지금요,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한국.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69%인데 아직도 1등이에요. 근데요, 제가 재작년에 대전 장태산에 어느 시골의 중학교 남녀 공학 중학교 졸업생 동창회를 하는데 1960년생, 61년생 40명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거예요. 그 동창회장이 아는 분이 돼가지고 강의에 따라서 갔거든요. 동창회장이 그 시골 중학교 그 60년생, 61년생 40명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는데요.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 물론 시골 학교니까 그러긴 하겠지만 대졸이 10%밖에 안 돼요. 이게 83%까지 올라갔으니 그만한 대학생이 취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세계에서 2등은 언제냐? 일본, 이웃나라 55% 확 내려가가지고. 근데 지금 일본에서요, 왜 대학을 그렇게 많이 가야 되냐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얼마나 비정상인가 알 수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든지 융자 받아 다녀야 되니까 공부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가 싫고 학교가 시원찮으면 들어가봤자 취직도 안 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하든지 딴 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찮아도 무조건 들어가니까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 비용은 우리와 일본이 달라요. 일본에서는 젊은 애들이 결혼 비용 부모한테 신세 좀 지려면요, 이래저래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제 사장한다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얼마 들었더라? 아,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줘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는 봐세요.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못 돼서 난리예요. 자식이 지돈만으로 가는 놈은 10%밖에 안 돼요.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아들이 1억 7천. 장가 가면 오지도 않은 자식이 돈은 더럽게 들어요. 이거 서울은 훨씬 더 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집어줘주는 돈이 포함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애들 과외비, 사교육비. 제가 벌써 이제 재작년인데요. 이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집에 맞벌이하는 집 세 커플을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억을 번대요. 그런데 과외비만 쓰는 게 3,360만 원. 여기에 책값 있지, 빵값 있지, 옷값 있지, 얼마나 더 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60까지, 70까지 1억씩 역대 연봉을 받으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이면은 대개 주된 직장에 퇴직하거든요. 그러면은 재취업을 옛날 받던 월급에 절반 받으면 끝내주는 거예요. 연봉 2천만 원이 무지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은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지출이 시작되고, 잘못하면 60대가 되면 중산층에서 탈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애들은 부모한테 고맙게 생각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오히려 집안이 어려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스스로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체득한 애들은 부모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3년쯤 전인가 KBS 제일테레비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스카우트라는 프로가 있죠. 거기에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우리은행에 취직 도전한 걸 보여줬는데 우연히 제가 심사위원을 하게 됐어요.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유머를 섞으면서 설명하는데 제 밑에 있는 연고 못지않게 아주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애들 친구 동생 용돈도 주고 엄마 생활비도 보태고 그런 애들인데 그렇게 부모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감동했어요. 근데 한편 결혼 비용 처바른 놈들 보십시오.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 아니요가 65%.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다. 얘가 65%.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들만 잘 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돈 팔고 집 팔아 가지고 자식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거든요. 괜찮은 학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 가지고 그럭저럭 60까지 아니고 그놈의 부모 부양하고 우리 부모들은 본전을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천하없이 인류기업에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 몇 년 전이죠. 영화 국제시장. 거기에 마지막에 주인공 덕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에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요즘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애들한테 이 말하면서 똑바로 해놈들아. 젊은 애들이 똑바로 할 것 같아요? 미쳤다고 그래요. 당신네들이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집값 올려서 우리는 집도 못 사잖아요. 당신네들이 경제는 이꼴로 만들어놓고 대학은 미쳤다고 왕창 만들어서 우리는 취직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얼마나 지금 열이 올라 있습니까? 그런데요. 작년에 제가 일본 가족 사회학자가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 애들의 젊은 애들의 공통점을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 젊은이에게 냉혹한 사회. 일본도 젊은 애들에게 냉혹하대요. 근데 일본의 작년 3월 졸업생 취업률이 97.6%. 우리나라는 작년 봄 졸업자가 67%. 여기서 대학원 간 애들, 군대 간 애들 포함되어 있거든요. 빼버리면요. 50% 넘을까 말까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되는데 밥 좀 먹고 옷 좀 잘 입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지요. 그러면 어렵게라도 취직만 하면 만수무강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경희대학교 신동경 교수가 발표한 건데요. 남자가 주 직장에서 45세까지 근무할 확률 60대도 아닙니다. 50년 이전 출생자는 7, 80%, 58년 개띠는 40%, 60년 이상은 20%. 이제요, 3년 내다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취직해서 또 관두고,
평생에 6번 정도를 반복해야 겨우 60까지 다니는 세상이에요. 시험 잘 보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씩씩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냉혹한 사회에 견디도록 자식들을 씩씩하게 키웠는가? 물러터진 부모들, 특히 물러터진 엄마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거든요. 물러터진 엄마의 예를 들어드릴까요?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맡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안 교수님이 뭐라고 한탄하냐면 요즘 대학생 중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준 놈이 있대요. 엄마가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행정실 직원 하나 꼬셔가지고 학점 후학해 주는 교수가 누군가 시간표 짜서 아들한테 준대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랬어요. 그 자식들 신혼여행 누구 대신에 안 볼지 모르겠다고. 옛날에 제가 있던 회사에서요, 해외 장학생을 모집하는데 본인들이 가서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다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 대리 맞선 유행이랍니다. 젊은 애들은 바쁘대요. 또 만나봤자 얼굴 이쁜 거 말고는 안 보이니까 엄마들끼리 만나가지고 집값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애는 누가 키워줄 거냐, 이 골치 아픈 문제가 합의가 되면 그때 남자놈이 형식적으로 풀어보자는데요. 물러터진 엄마들. 그랬더니 어느 강의장에서 어떤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서라도요, 내 아들은 공부 잘하니까 걱정 없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공부 잘하는 놈들이 더 걱정해요. 이건 실화인데요. 실화입니다. 어느 기업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어요. 스카이 대학 나와서 미국 유학해가지고 영어 유창한 애들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 했습니다. 한 4년쯤 비즈니스를 하는데 안 돼. 비즈니스 사이클이 너무 짧아. 그 부서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있던 애들은 마땅히 갈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고액 연봉 받는 게 화가 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요, 일시적으로 고액 연봉 받는 걸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영원히 그렇게 받을 걸로 착각해가지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만 높아지고 저축이 없어요. 애들 과육 공부 가서 배우던 걸 선생님한테 배우고 어느 호텔 헬스 회원권 사고 골프 치고 생활 수준, 소비 수준 높아졌는데 저축이 없어요. 실직했는데. 그런 놈들이 부모 득골 빼먹어요. 자, 오직 하면 이혜령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